그래서 그 재외국민 지필형 면접형 대학 같은 경우는 짧게 좀 언급을 드릴게요. 특징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 또 입시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 그 전형일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의 강희경 부원장님께서 또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대학들 좀 보시면 가운데 부분이 좀 특징적이에요. 그래서 경희대, 홍익대, 한국외대가 전형일이 7월 17일로 겹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실제로 필탁보사 진행하는 시간이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학생이 뭐 가운데 부분에 경희대학교를 학생이 오전에 그 필탁보사를 오전에 치르고 한국외대 오후에 필탁보사를 치는데 큰 지장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경희대나 한국외대를 진행하면서 홍익대까지는 학생이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경희대, 한국외대 쓰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고 홍익대, 한국외대 쓰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전반적으로 홍익대 같은 경우는 약간 경쟁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클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경희대학교가 아무래도 홍익대보다는 내신 연료가 좀 높은 대학이기 때문에 지필고사를 미리 준비했던 친구들은 홍익대보다는 경희대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랑 숭실대학교가 전형이 겹쳤는데 학교 위치 자체가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 학교들은 이제 한양대 에리카 가는 친구들이랑 숭실대 가는 친구들이 분산이 될 거고요. 서로 경쟁률이라든가 지필고사 성적 때는 좀 낮아질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인하대랑 송영여대가 비슷한 랭킹의 대학이라고 저는 보는데 전형일이 좀 겹쳤어요. 그래서 시간대는 다르지만 인천에서 시험 보고 숙대까지 이동하는 게 쉽진 않을 거라고 예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이 좀 운이 좋으면 지필고사를 같이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쉽진 않을 거라 예상이 들고, 그리고 건대랑 이화여대가 전형일을 겹쳤지만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학생이 건대에서 시험 치르고 빨리 점심 먹고 지필고사를 보러 가는 지장이 없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화여대가 좀 가장 뭐 저도 충격을 받은 게 이화여대나 한국외대가 2023학년도부터 서류 100%로 이제 전형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설명 이후에 블로그 포스팅 통해서 제가 예상하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면접형 대학대 같은 경우는 뭐 강원대부터 서울여대, 덕성여대부터 서울권의 중하위권 대학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를 쓰는 학교도 있고 자기소개를 안 쓰는 대학도 있지만, 자기소개서 쓰는 대학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그 내용 기반으로 면접이 진행이 대부분 됐었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는 대학 같은 경우는 그 학생이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면접 카드에 학생의 기본 인적사항을 쓰거나, 아니면은 학생이 그 진행했었던 교과 과정이라든가 학생이 학교 성적표에 제출한 그 내용을 가지고 학생이 해외에서 진행했었던 교과 과정이라든가 동아리 활동 내용을 좀 언급을 하고, 그런 활동들이 학생이 지원하는 전공하고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질문을 좀 했던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의대 같은 경우는 서류 플러스 면접 전형이고 간호학과는 지필고사 전형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고란에 의예과, 간호학과 전형 방식 상인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학과들은 다 학생이 이제 면접 100%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천대학교도 의예과나 약학과만 이제 서류하고 면접 전형으로 진행이 되는데 신청 서류를 좀 보는 편이고, 나머지 학과들은 다 간단한 면접이다. 영지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 학생이 면접 카드를 쓰는 대학이고, 경기대, 한국해양대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기반의 면접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지방 겁점대학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지방 국공립대라고 표현하는 부산대, 경북대 이런 대학들이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부산대 같은 경우는 다른 면접형 대학하고는 다른 부분이 공인 영어 성적에 대한 가산점을 줍니다. 그래서 그 토플 성적 114점 이상이면 10점을 가산이 되는데, 부산대 쓰는 애들이 토플 성적이 그렇게 많이 높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토플 성적이 한 105에서 108점 정도 되면 그 가산점 받을 거 예상하고 이제 지원하라고 말씀드렸고, 108점 정도면은 가산점으로 10점 정도 이제 계산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108에서 110 목표로 해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114점 이상이면 좋겠지만 105점 이상만 취득을 하더라도 학생이 상당히 유리할 수가 있다. 100점 만점에 10점 정도 가산이면은 굉장히 높은 비율이거든요. 그리고 2023학년도에는 전형이 면접 100%에서 서류를 좀 보는 전형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북대 같은 경우는 면접이 그 면접 방식 가운데 보시면 분석 및 표현력, 전공 수행 기초 능력 이렇게 되는데, 분석 및 표현력 같은 경우는 인성 면접 진행이 되고 가서 면접 카드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접 카드로 학생이 기재한 내용 가지고 면접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공 수행 기초 능력 같은 경우는 입학처에 매년 기출 문제를 업로드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기반으로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부산대나 경북대 말고 전남대, 전국대 같은 경우도 지방 국공립대학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대학들이
경쟁률이 굉장히 낮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 대학들 같은 경우는 경쟁률만 따지고 봤을 때는 지원했을 때 충분히 면접형 대학 중에서도 서울권 대학이나 수도권의 대학에 비해서 훨씬 안정적으로 하나 정도는 합격하고 갈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충북대, 충남대, 경상대, 제주대 이렇게 되는데 충북대 같은 경우도 이제 일부 학과 제외하고는 다 면접 전형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충남대 같은 경우도 간호학과만 이제 공인선서하고 면접으로만 진행이 되고 또 충남대 간호학과가 2023학년도에는 선발을 또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 100%로 진행된 학교 중에 이런 충남, 충북대 지방 국공립 대학들도 있고요. 그리고 경상대, 제주대 이런 대학들이 있는데 그 다 면접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